저희가 이번에 3주차 이제 아로마 테라피 2급 보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추출법, 그 다음에 추출 부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Citrus oils such as bergamot have a thick peel protecting their inner flesh. Around the outside of the peel is a waxy rind that contains tiny sacs of essential oil. To collect this oil, the fruit rind undergoes a process called expression or cold pressing. First, the fruit is packed into the cold press machinery where it passes across sharp rasping cylinders that cut up the surface of the fruit's peel. This causes the essential oil sacs to burst and release their contents. Water is sprayed over the fruit to collect the essential oil. The mixture is then filtered to remove any solid particles and centrifuged to remove the water, leaving behind pure essential oil. Cold-pressed bergamot oil has a potent fragrance strikingly similar to that of the whole fruit. 네, 지금 이제 냉압착법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지금 요거를 도식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냉압착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일단은 물에 씻어가지고 얘가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물이 같이 섞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껍질에 스크래치를 내요. 그래서 껍질에 스크래치를 내면은 지금 우리가 오일이 포진되어 있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표면에 있잖아요. 과일 껍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일 껍질에 스크래치를 내 가지고 이제 짜게 되면은 더 많은 에센셜 오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선식의 스크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짜게 되면은 즙하고 오일하고 껍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프레시 돼 가지고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 가지고 물에서 오일을 분리해서 순수한 오일로만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압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말하기 편하게는 그냥 짠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실 휴롬 같은 거 우리 집에서 짤 때 보면은요, 그냥 통째로 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압착법은 이제 짜가지고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증기 증류법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볼게요. Used to collect essential oils from plants. Take lemongrass, for example. Immediately after harvest, the long, narrow lemongrass leaves are packed into a special apparatus called a distillation still. After sealing the lid and using careful control of temperature and pressure, steam is forced through the plant material where it ruptures small essential oil containing sacs in the plant's tissues. Because of the aromatic nature of essential oils, they are easily carried by steam into a special tube called the collection tube, causing it to condense into liquid water. The collected mixture consists of two layers, a layer of water mixed with water-soluble components from the plant, sometimes called floral water, on the bottom, and a layer of essential oil that floats to the top. Because essential oils are not soluble in water, the two layers are easily separated, allowing for collection of just the pure essential oil. 네, 이 수증기 증류법 동영상을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몬그라스를 예로 들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수증기 증류법은 잎에서 추출한 거, 그 다음에 거의 오일의 한 80% 정도가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증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증기 증류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찌는 거죠. 찜기에 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물이 있고요. 그게 이제 스팀으로 바뀌는 거죠. 열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위로 스팀이 올라가면서 그 조직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식물의 조직들을 파괴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유성분들이 같이 녹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냉각 코일을 통해 가지고요. 냉각 코일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과 오일을 따로 분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수증기 증류법이기 때문에 수증기라는 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와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나오는 물은 보통 저희가 하이드로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이드로졸에는 그 에센셜 오일에 있는 유효 성분이 다 녹아있진 않지만 일부들이 녹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벤더 워터라든가 아니면 티트리 워터, 로즈마리 워터 이런 것들을 화장품에다가 같이 섞는 그런 베이스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나오는 것들만 이제 하이드로졸이라는 그런 워터류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오일들을 분리해가지고 오일들은 이제 순수하게 만든 걸로 검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압착법, 두 번째는 수증기 증류법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용매 추출법을 얘기를 해요. 이제 수증기 증류법이 거의 80%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냉압착법은 이제 한 15%. 그러면 나머지 5% 정도 되는 부분에 있는 추출법. 사실은 추출법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 이제 진저가 새로 나오면서 진저가 뭐 어떤 것을 통해서 한다, 뭐 이산화탄소 뭐 이제 해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일이 추출하는 방법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급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다루는 건 어렵고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이제 오일 추출법, 마지막으로 용매 추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성분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수증기 증류법으로 하다가는 그 성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용매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유효한 성분들을 많이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수증기 증류법으로 이렇게 또 뽑아내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매제가 어떤 게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된 거는 보통 우리가 앱솔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앱솔루트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라벤, 로즈, 앱솔루트, 자스민 앱솔루트, 바닐라 앱솔루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앱솔루트라는 거는 이런 용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효 성분을 최대한 많이 끌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전에 그런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그 참기름을 짜잖아요. 참기름 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방앗간에서? 참기름 네. 짜는, 네, 참기름 짜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이 뭐죠? 열기를 줘가지고 짜는 거죠. 만두. 응? 참기름 짜는 거 얘기했는데요. 네. 얘기하시는 게가 참기름을 짤 때는요, 이 기름을 이거 기름 볶아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기름을 뽑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눌러서 짜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짜는 거는요, 굉장히 뭔가 찐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중에서 파는 참기름 보면 좀 맑고 뭔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도 좀 있으면서 점성도 좀 낮거든요. 걔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 한 병이 방앗간에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용매 추출법으로 만약에 참기름을 뽑는다면 한 58병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58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들에 이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어떤 것들의 순수한 것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자스민이라던가 이런 것은 성분을 너무 뽑기 어렵기 때문에 고가기도 하고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잘 쓸 수 있게 뽑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에센셜 오일은요. 세 가지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용매추출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아로마 트리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뭐 이제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도식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이에요.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꽤 많아요. 그죠?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로즈, 네, 로즈, 라벤더, 라벤더, 자스민, 자스민. 좋아해요. 또, 또 뭐가 있을까? 일랑일랑. 일랑일랑. 네, 하여튼 꽃 일랑일랑. 종류는 다, 그쵸? 꽃 음, 종류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꽃 네, 종류가 다라고 해서 꽃에서 아니네. 추출하진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요, 우리가 꽃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주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서 항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꽃은요, 꽃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꽃은 어떻게 되죠? 버릇, 후손, 이제 그렇죠. 생식 기능 강화라 그랬으니까, 이제 후손을 생길 수 있게 씨를 이제 만드는 그렇죠. 이 열매. 전에 네. 피는 거죠. 열매, 네. 예,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전 단계가 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생식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생식 기능이 강화된다는 거는 연결을 해보자면 호르몬하고 조절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호르몬. 음, 음. 우리가 보통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재생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죠. 음. 그래서 로즈 뭐 이런 거, 로즈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잖아요. 피부에 탄력이나 이런 것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울 효과도 있으면서 진정하는 작용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부위에 따라서도 어떤 역할이 된다, 오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수지예요, 수지. 수지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죠? 진액? 그쵸. 나무 진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좋아요. 그런 표현이. 네, 나무에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무나무 같은 거, 나 이런 거 보면은 상처 나면은 진액이 나와서 걔네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나무들은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병원을 가지만 걔네들은 못 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물질이 나와요. 우리도 사실 선생님들 보시면요. 손 베면은 뭔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그렇죠. 피 나고 나면 뭔가 네. 피딱지 얹고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지? 물 같은 거? 이렇게 나와서 이제 거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이제 나무나 이런 거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치유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상처 부위 있잖아요. 상처가 난 자리를 조금 흉터를 완화시키는데도 요 수지에서 나오는 오일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지에서 나오는 오일들은요. 세스키테르펜이 있어요. 세스키테르펜이 있다는 얘기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거죠.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좋고 피부 질환에 좋은데 노화, 특히 주름에 좋아요. 미르랑 프랑키센스 이런 거 주름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오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얘기는 했지만 파킨센스, 네, 미르, 미르, 네, 또 하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또 코파이바. 코파이바. 코파이바도 수지에 속하는 오일입니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를 연결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입이에요. 입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입. 이건 식물에서 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호흡,
네, 좋습니다. 호흡이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요. 광합 네,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우리가 나무가 주변에 있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잎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흡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을 촉진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해요. 그래서 잎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오일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좋습니다. 뭐 사이프러스, 뭐, 타임은요? 타임? 타임도 맞아요. 타임도 허브예요. 바질, 바질, 아버비테. 아버비텐 아니에요. 아버비테는 아니에요? 네. 이건 나무 심지에서 추출하여 네네, 맞아요. 되군요. 티트리, 티트리,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네,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오레가노, 마조람, 네, 스피어민트, 바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잎에서 추출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일들은 거의 잎에 이제 유효한 성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열매예요. 열매는 우리가 이제 꽃에서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 씨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생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라나야 되니까 이 열매를 이제 동물들이나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열매 모양 보면 어때요? 동글동글하죠? 네. 네, 동글동글하다는 거는 떨어졌을 때 멀리 굴러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나무에서 좀 멀어진 데서 얘가 자라야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잘 못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이유는 멀리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향도 품어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먹어가지고 이거를 멀리 가서 퍼뜨릴 수 있게. 그러면 만약에 동물들이 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계속 뱃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야 얘네들도 어딘가 가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극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한다. 그리고 이뇨작용.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일은 주니퍼베리가 있어요. 주니퍼베리 오일이 이뇨랑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과일 껍질. 대부분의 과일은 다 껍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뭐 레몬, 자몽, 만다린,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 이런 것들. 시트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일들이 다 과일 껍질이에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냉압착법으로 하는 오일들이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껍질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 껍질에 있는 거는요. 기분을 전환시켜요. 향을 맡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을 업시킨다.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면 원기왕성하게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 준다는 게 과일 껍질이요. 이런 그런 거기에 있는 화학적 성분이요. 잘게 쪼개가지고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급에서 나오는 거지만 모노테르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노테르펜이 시트러스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같이 배출시켜서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균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소 배출 얘기할 때 디톡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독소 배출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디톡스 그러면 다 들어보셨잖아요. 레몬. 레몬이 디톡스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과일 껍질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시트러스 계열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풀이에요. 풀, 잎에서 추출한 건데 그 풀하고 잎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통 풀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라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벽과. 음, 그러니까 제일 그 대표적인 거는 레몬그라스겠죠?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잎에서 추출하는 거. 항진균 작용이 있고 탈취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줘요. 왜냐하면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 자체가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이 레몬그라스 제가 탈취 작용에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게 냉장고 그 탈취제 만들 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만이 아니라 냄새 탈취 효과를 두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 신발장에 넣어놓으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되죠. 그렇게 나오는 할 때 비율은요. 베이킹소다 종이컵 한 컵으로 하면 180 정도 되거든요. 원래 종이컵 하나가 180 정도예요. 그런데 한 3분의 2 정도. 그러면 한 120에서 130 정도 사이 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한 3분의 2를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와 유칼립투스와 이 레몬그라스를 넣습니다. 레몬그라스는 한 방울, 아니다. 레몬그라스 2방울. 그다음에 로즈마리 3방울, 유칼립투스 3방울. 베이킹소다에 넣고선요, 약간 살살살살 흔드신 다음에요. 이제 위에다가 뭐 랩이나 아니면 그 요즘에 종이 호일 아세요? 종이 호일 있어요. 좀 두껍거든요. 걔를 위에다 덮은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감으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섞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놓으시면 돼요. 저는 통을 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없다 그러면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은 그 레몬그라스와 로즈마리와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하면 탈취에 엄청 끝내줘요. 그리고 제가 레몬그라스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있는 냉기하고 레몬그라스가 섞이잖아요. 그럼 엄청 프레쉬한 향이 나면서 자꾸 냉장고를 열어보는 그런 일이 생겨요. 냄새들이 진짜 싹 잡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베이킹소다를 다 썼어요. 거기다가 오일 더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오일이 따로 없다 이러시면요. 그 베이킹소다를 그 청소용으로 쓰시면 돼요. 화장실에다 쓰셔도 되고 싱크대. 이제 싱크대 수전 같은 거 닦으면 엄청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베이킹소다가 약간 연마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일까지 같이 있으니까 싱크대가 좀 반짝반짝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레몬그라스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는데요. 이 풀에서 나오는 건 탈취 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인데요. 나무 껍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나몬, 그 다음에 카시아, 이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껍질에서 축출하는 거는요,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나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지도 상처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았을 때 얘네들이 커버하는 역할이고 이 나무 껍질은 보호하는 역할이죠. 나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다 벗기잖아요. 맨 밑에 있는 밑둥에 나무 껍질을 남기지 않고 싹 이렇게 다 벗기면 이 나무가 죽어요. 왜냐하면 안에 심재에 있는 거는요, 나무가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 부분에서 물관하고 체관이 있으면서 움직이거든요. 영양 성분이랑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나무 껍질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싹 둘러가지고 만약에 껍질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나무가 그거를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껍질은 그런 나무에 이런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한 번의 방어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사용되는 오일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알데히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씨앗. 이제
아까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열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육이 뱃속에 남고 나서 씨가 배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씨만 사용한다고 하면 해독에도 좋고요.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이 씨앗에서 추출하는 거는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씨앗은 뭐가 있더라? 아, 클로브? 클로브? 클로브는 꽃봉오리. 아, 꽃봉오리구나, 네, 요거에. 피기 전에 꽃봉오리고요. 아, 지금 그림 보면 뭔 거 같으세요? 그림? 이게 뭐야? 저기, 블랙페퍼? 네, 맞아요. 어, 후추. 네, 후추. 후추죠. 이 후추는요, 담배 중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금연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폐물 배출, 해독 이런 거에 좋아요. 중독 증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출한 것도 봤고요. 이제 한 2개 남았는데 나무. 나무 오일은요. 지금 그림 보면 이 나무는 제가 갖고 온 거 샌다로드예요. 샌다로드는요. 조금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샌다로드라고 하는 그 나무는요.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다로드는 버리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나무 심지에서나 이 몸통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 많죠. 시더우드, 아버비테, 샌다루드, 하와이안 샌다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일류가 이 나무 오일에 속합니다. 나무를 생각하면요 우뚝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비뇨생식기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광염 이런 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무가 물광과 체관, 이렇게 아까 나무 껍질 얘기하면서 했지만 순환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오일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뿌리에서 추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뿌리 추출은요 2가지가 있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하나, 첫 번째는 베티버. 네, 베티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강? 네, 맞아요. 진저. 그러면 생강하고요, 베티버는 종류가 다르죠? 생강은 생강과 거고, 베티버는 벽과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 덩굴뿌리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진저는.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나무에서. 영양성분 빨아들이는 거? 좋아요. 맞아요. 영양성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좋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하는 역할. 음, 영양분하고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물.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버티기? 그쵸? 맞아요. 음, 뿌리가 약하면은요, 나무가 쓰러지죠. 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나무 뿌리를 알려면요,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거는 관련이 되겠죠, 크게. 네, 문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만큼 그 밑에 그 대칭적으로 뿌리가 뻗어 있지 않으면은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지하를 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높이보다 더 깊이 지하를 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뿌리는요, 그 나무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흔들리지 않고 할 때,
정신을 강화시키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얕은가, 빨리 넘어질 수 있나, 아니면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강화시키고 또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 좀 뿌리 전에 얘기한 깊은, 것처럼, 네. 맞아.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 오, 좋아요. 네. 그리고 뿌리가 있으면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갈대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뿌리가 있으면요. 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뿌리가 이 토양을 침식하는 데 막아줘요. 그래서 나무에 산에 나무가 많은 거는요. 산사태가 안 일어나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생각하면은요, 어떤 거를 같이 연관해 보면 좋냐면, 배가 닷을 내리는 것처럼, 나무도 이 닷을 내린 것처럼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뿌리는 좀 안정. 그리고 뿌리가 있어야지 기둥도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오는 거는 좀 전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베티버와 진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출 부위를 통해서도요. 이제 어디서 추출하는지 이런 걸로 통해서도 특징적인 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 오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싱글 오일 얘기할 때 어디서 추출되는지만 알아도 적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꽃에서 추출했다? 아, 호르몬을 조절하는구나. 또는 이제 뭐 생식기를 강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레몬에서 추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해독이 되겠구나. 해독, 독소 배출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해독을 얘기를 하자면 뭐 열매, 주니퍼 베리 같은 거 열매류에서도 이뇨작용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국화과. 국화과도 꽃 오일에서 추출한다고, 꽃으로 추출하는 거죠. 로만 캐모마일, 자몽 캐모마일, 꽃에서 추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화과도 있었네요. 헬리크리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오일들이 어떤 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서 추출한지만 알아도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